약 보름 전쯤 제가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신규 AI 관련 주식 두 종목을 새로 매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 말미에 예고한 바와 같이 엔비디아가 동시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네 종목을 과감하게 매도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중 세 종목은 아예 전략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의외로 이 부분을 분석한 콘텐츠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도한 종목들을 짚어보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그 종목들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것이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식은 바로 ARM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매도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에 보유 중이던 ARM 주식을 무려 40% 이상 매도했습니다. 제가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ARM의 칩 아키텍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구조입니다.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수많은 칩들이 설계되는데 특히 전 세계의 스마트폰 프로세서의 약 99%가 ARM 기반일 정도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죠. 그리고 이 모든 칩에 대해 ARM은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을 챙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역시 ARM과 긴밀하게 협업해 왔습니다. 자사의 새로운 칩을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하면서 AI나 슈퍼컴퓨터용 칩 개발에서도 ARM과 손을 맞잡은 바 있죠. 그런데 그런 ARM 주식을 갑자기 그것도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하다니 솔직히 꽤 의외였습니다. 자, 그럼 왜 팔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근 ARM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그동안의 수익을 일부 실현하려는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0% 정도만 매도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는 판단이었겠죠. 엔비디아도 ARM의 장기적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보고서를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ARM 평균 매입가는 약 64달러 선으로 추정되고 거의 80%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어찌 보면 수익 실현이 당연해 보입니다. 한편 ARM은 올해 초 엔비디아가 매도를 공개한 이후부터는 거의 급락에 가까울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최근 시장이 거의 다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2, 3월엔 테크주들이 많이 부진했죠. 그래도 저는 ARM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땐 꽤 괜찮은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ARM의 기술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ARM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히 소형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설계를 갖고 있어서 전력 효율 면에서는 전통적인 X86 아키텍처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배터리가 중요한 스마트폰이나 IoT 기기 시장에서는 ARM이 사실상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고성능 연산 작업, 예를 들어 데스크톱 컴퓨터나 심지어 슈퍼컴퓨터 같은 영역에서도 ARM 기반 프로세서가 점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ARM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능성에 주목하고 실제로 ARM을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각국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만약 그 인수가 성사됐더라면 엔비디아는 GPU와 CPU를 동시에 손에 쥐는 말 그대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도약했을 겁니다. ARM은 실적도 좋지만 전망이 더 매력적입니다. 최근 매출 성장률은 꾸준히 20%를 넘고 있고 향후 3년간도 연 20에서 30% 수준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EPS인데요. 2025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28년에는 3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죠. 매출과 이익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참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ARM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현재 ARM의 PEG 비율은 약 2.4 수준인데요. 동종업계 평균보다 약 43%더 비싼 편입니다. 심지어 최근 주가가 한번 조정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PEG는 1 이하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50% 이상 저렴한 수준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ARM보다는 엔비디아에 더 손이 갑니다. 단순히 밸류에이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RM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소프트웨어와 플랫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ARM보다는 엔비디아 쪽이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RM은 40%만 줄었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종목은 얘기가 다릅니다. 무려 100% 전량 매도, 말 그대로 싹 정리한 건데요. 엔비디아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죠. 그 첫 번째 주식은 서브 로보틱스입니다. 저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처음 매수한 게 불과 2분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그것도 100% 전량 매도를 해버리니 확실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회사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서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식 배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죠. 앞으로는 그 영역을 더 다양하게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잠재력이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버나 세븐일레븐 같은 대형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우버이츠용으로 소형 배달 로봇 수천 대를 실제 수주하기도 했거든요. 다만 문제는 수익성 확보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입니다. 기술력과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실질적인 안전성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어요. 현재 이 회사는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큰 전형적인 적자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살펴보면 바로 이 종목에서 무려 26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앞서 다룬 ARM만 해도 실적이 꾸준하고 오랫동안 보유해온 핵심 종목임에도 그 비중을 대폭 줄였다는 점을 보면 아직 적자 상태인 서브 로보틱스를 전량 매도한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세 분기 만에 260% 가까운 수익을 실현했다면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도 매우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서브 로보틱스 역시 엔비디아가 매도 사실을 공개한 이후 22달러 이상이던 주가가 7달러 선으로 급락했습니다.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두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서브 로보틱스의 매출이 2025년에는 무려 649.1%, 2026년에도 347.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서브 로보틱스가 목표로 하는 로봇 및 드론 배송 시장 규모가 장기적으로 매우 큽니다. 실제 서브 로보틱스가 참고한 아크인베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이 로봇 및 드론 배송 분야는 2030년까지 약 4,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미개척 시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어 대시의 매출은 200% 증가했지만 배송 비용 역시 235% 늘어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브 로보틱스는 AI 기반 로봇을 활용해 배송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서브 로보틱스의 로봇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배송 비용은 단 1달러인데 이는 로봇 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배송 산업의 전체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고평가된 밸류에이션과 높은 손실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은 지나칠 정도로 높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PSR, 즉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이 무려 142배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년 수백 %씩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야만 그나마 적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통 PSR은 1 이하일 때를 적정하다고 보는데 150은 솔직히 너무 과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도 이 회사의 비전을 믿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저점 투자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 종목에 손이 가지는 않네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 종목을 과감히 매도하고 260%에 가까운 수익을 챙긴 결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봐도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식은 사운드 하운드 AI입니다. 사운드 하운드 역시 앞서 말씀드린 서브 로보틱스와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올린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무려 375%나 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죠. 이 종목도 역시 전량 매도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완전히 손을 뗀 거죠. 최근 미국에서는 사운드 하운드라는 이름이 꽤 친숙해졌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사업이 불타올랐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이 회사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검색하는 앱 정도였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현재는 풀스택 음성 AI 기업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AI 기반의 음성 인식 기술로 기업들을 위한 대화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음성 기반 검색 기술에서도 아주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음성 어시스턴트를 적용하거나 아예 독자적인 음성 어시스턴트를 개발하도록 돕고 있죠. 예를 들어 화이트캐슬, 저지 마이크스, 크리스피 크림과 같은 유명 음식점들부터 메르세데스, 혼다, 기아 같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그리고 스퀘어, 퀄컴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사운드 하운드의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객 서비스 및 인사관리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특히 엔비디아와 협력해 드라이브 플랫폼에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처럼 생성형 AI를 결합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적 성과 덕분에 사운드 하운드는 재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연히 주가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면서 전체 가치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낸 상태였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4분기에 매도한 결정이 정말 현명했던 거죠.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사운드 하운드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래 AI 산업, 그 중에서도 음성 AI 분야에 베팅하고 싶다면 사운드 하운드가 적격이죠. 지금의 가격대라면 아주 소량 정도는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운드 하운드는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PSR도 거의 38에 달하고 있죠. 하지만 기업의 잠재력을 믿고 계신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종목은 모두 엔비디아가 큰 수익을 낸 뒤 매도한 사례들이었죠. 그런데 이번 마지막 종목은 아마도 가장 놀라운 매도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 종목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팔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식은 바로 나녹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엔비디아는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전부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지션에서는 약 13%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 매수와 매도 단가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지만 분명한 건 이익이 아니라 손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왜 손실을 보면서까지 팔았을까요? 나녹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회사는 오늘 소개한 종목 중에서 가장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입니다. 사실상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초기 단계의 기업이고 시장 내 점유율도 거의 없으며 실제 제품 승인을 받은 국가도 아직 몇 곳이 안 됩니다. 나녹스가 만드는 제품은 의료 영상 진단 장비인데요. 예를 들면 간편화된 엑스레이 침대나 경량형 3D 단층 촬영 영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제작 비용이 낮고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 보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나녹스 측에서는 저렴한 비용임에도 영상의 품질과 정확성은 우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나녹스 클라우드 플랫폼도 운영 중인데 클라우드를 활용해 글로벌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죠. 확실히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인 면이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투자 수익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나녹스라는 회사가 가진 잠재력을 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나녹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엔비디아는 헬스케어 AI라는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 AI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분야니까요. 하지만 순수히 투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녹스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지만 계속 주식을 보유할 만큼의 투자 가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만약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반면 나녹스가 설사 사업적으로는 실패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이미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노하우는 물론 사업 운영의 경험과 함께 새로운 네트워크까지 얻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기술이나 회사 자체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까지 갖게 된 셈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수 투자 관점에서 보면 나녹스는 분명 리스크가 큽니다. 무조건 성공한다는 전제 아래 베팅하는 거니까요. 기대와 달리 주가가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손실이 더 확대되기 전에 과감히 손을 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 나름대로 이 네 종목의 순위를 매겨보면 이렇습니다. 1순위는 단연 ARM입니다. 네 종목 중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충분히 투자할 의향이 있고 실제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죠. 다음 2순위는 사운드 하운드입니다. ARM보다는 조금 더 모험적인 면이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서브 로보틱스를 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운드 하운드가 밸류에이션 면에서 좀 더 매력적이고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서브 로보틱스를 3위에 랭크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녹스입니다. 결코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실망스러운 기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룬 기술과 업적은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현 시점에서 저에겐 조금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순위에 두게 됐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이 순위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매도한 4가지 주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